기아의 니로는 기아 자동차의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달고 있는 별도의 서브 브랜드이자 하나의 SUV의 이름으로서 약 6년 전 첫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용적이고 연비가 좋고 그리고 또 다루기 쉬운 자동차를 표방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2세대 신형 니로는 과연 얼마나 변했을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구형이 돼버린 1세대 니로입니다. 처음 니로라고 하는 친환경 브랜드의 새로운 서브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로는 단순히 차명의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내연기관 차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완전한 전기차로 나오는 현대차로 치면 아이오닉 같은 존재, 바로 그게 기아의 니로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인제 스피디움에 가서도 이 차를 테스트해보고 했었는데 워낙 출력 자체가 낮다 보니까 뭐 랩타임은 2분 19초 뭐 그렇게 빠른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컴팩트 SUV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치백, 정말 그냥 해치백의 아주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딱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 5년 이상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13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움직임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스로틀을 끝까지 밟아도 뭔가 힘을 만들어내서 바퀴에 실질적으로 전달할 때까지는 한 1초 정도의 딜레이가 걸려요. 주행 모드 자체도 사실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RPM 미터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몇 RPM인지 내가 언제 기어를 올리고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차는 오토매틱에다가 두고 타는 게 어차피 패들 시프트도 없었거든요. 네. 신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형 니로와 비교했을 때 파워트레인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트림으로 엔진의 개선이 약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토크는 오히려 미묘하게 약 0.3kg 정도가 하락했고 최고 출력과 시스템 합산 출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를 타보기 전에 든 생각은 주행 감각은 어쨌든 비슷하겠다 라는 기대가 들었죠. 그런데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구형과 신형 차체 자체가 바뀐 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외적인 변화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엔진룸을 열어보게 되면 파워트레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후드 높이에서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팬더들보다도 한 이 정도가 밑으로 푹 앉혀져 꼭 잠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매달려 있거든요. 플로어의 바닥 높이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시트의 새로운 이 포지션이 구형 니로에 비해서 바닥 자체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걸쳐져 있는 힙 포인트의 위치는 이제 비로소 SUV를 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제 느낌으로는 구형이랑 비교하면은 힙포인트가 최소 한 50, 60mm 정도는 더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 높아진 시야가 주는 어떤 운전의 편안함? 막 이제 운전을 좀 처음 시작하시거나 운전이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운전에 좀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러한 형태가 운전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기존 니로보다 차체는 더 커졌지만 운전하기는 더 쉬워졌다, 편해졌다 라는 것도 이번 니로가 좀 약간 정통 SUV의 느낌을 더 주고자 하는 쪽으로 이 실내의 어떤 인체공학적인 배치를 변경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2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도 같은 트림으로 비교했을 때 약 20k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장 역시 구형의 4.3m대에서 이제 4.4m를 살짝 넘어가는 크기까지 커진 걸 감안했을 때는 꽤나 이 타이어트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3세대 플랫폼이 주는 혜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확실히 스티어링의 무게감도 가벼워졌어요. 초반에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이 차의 앞머리가 따라오는 반응, 이런 부분들이 구형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습니다. 페이스가 낮을 때는 운전대 무게감은 구형 대비해서도 굉장히 가벼워져요. 약간 속도를 좀 붙이고 페이스를 올려나가기 시작하면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기본 에코 모드에서도 운전대 무게가 살짝 위쪽으로 강하게 조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6단 DCT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고요. 6단 기어의 기어비는 정확하게 2000rpm에서 시속 100km를 내는 기어비입니다. 사실 이 차량의 기본 엔진 배기량 1.6을 감안하면은 기어비가 좀 타이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낮은 기어비는 아니에요. 긴 기어비로 하게 되면은 저회전 토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스로틀과 연료 분사량을 열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딜레마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법 턱인이 되는데요. 전륜구동차에서 그냥 엑셀 오프만 해가지고 살짝 하중을 앞쪽으로 옮겨주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릴 때 뒤쪽 꼬리의 감각이 살짝 뉴트럴하게 돌아오는 요 느낌. 물론 키가 작은 세단이나 해치백들에서는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1륜구동 SUV 형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턱인과 살짝 뉴트럴 성향의 핸들링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누가 타도 사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자동차, 당황을 덜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재밌어요. 근데 워낙 움직임 자체가 좋다 보니까 정말 이 높게 앉는 시트 포지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현재 시승차는 18인치 225mm의 가장 광폭 타이어 사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연비로 따지면은 이 차는 리터당 20km를 살짝 밑도는 19km대의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국도 구간에서 지금 양평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리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니로에서 약간 좀 불만으로 제기됐었던 부분들은 엔진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 순수히 전기 동력에서 내연기관 동력으로 뭔가 이게 교차가 일어날 때 그때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파워트레인의 충격이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2세대 니로에서는 그런 충격 부분들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느껴지는 건 그냥 엔진이 켜졌다라는 엔진의 소음. 근데 이번 신형 니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점은 바로 이 패들 시프터입니다. 이게 단순한 패들 시프터가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어 단수를 수동 변속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에코 주행 모드로 갈 때에는 진짜 우리 100% 전기차처럼 회생 제동 에너지량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부터 레벨 1, 2, 3 그리고 맥스까지 총 5단계로 회생제동력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모드로 뒤에다 놓고 달릴 때 내가 브레이크 페달은 밟기 싫고 앞차는 가까워진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페달을 당겨주면 차에 자연스럽게 이 발전하는 그 저항이 걸리면서 속도를 줄여주고, 또 전기는 그만큼 배터리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처럼 오토모드가 있다는 거. 이 오토모드는 뭐냐면 앞쪽에 있는 레이더를 통해서 앞쪽에 있는 차량이 멀리 있을 때에는 최대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항 없이 쭉 코스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앞에 장애물이 가까워져서 어차피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회생 제동량의 저항을 늘려서 충전을 많이 하면서 속도를 좀 더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는 어떤 재미, 컨트롤의 어떤 재미, 운용의 재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반가운 장비가 아닌가 싶어요. 니로의 인테리어 부분, 외관만큼이나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구형을 타면 소재도 별로 특출난 게 없었고 계기의 배치들도 막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었고, 그냥 뭔가 기능을 찾아 쓸 수 있기 위해서 쭉 여기저기 배열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신형 니로는 그 니로란 이름에 걸맞는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도어 트림 이쪽 스위치류에서부터 저 앞유리까지 쫙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이 감싸져 있는 약간 그 욕조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실내 구성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 니로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 중에 상당수는 재활용 소재에서 오거나 혹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의 형상 자체도 구형 니로보다는 확실히 운전자를 좀 더 입체적으로 감싸 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기에도 멋지죠. 헤드레스트도 이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고, 자, 이 뒤에는 제 코트를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위쪽에 옷걸이 형태나 아니면은 뒷사람들이 손잡이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돌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은 똑똑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옆쪽에는 2열 승객들을 위한 충전 포트까지 마련을 해놨어요. 이 이상으로 똑똑한 시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구형 니로 현재 평균 연비 얼마 나오고 있나요? 저 연비 45요, 45. 우리 42, 44. 지금 저 운전 안 하고 있어요. 어댑티브로 계속 가고 있어요.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생각보다 엔진 시동이 자주 걸려요. 네, 구형 니로보다 오히려 조금 더 자주 걸리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16인치냐 18인치냐 그리고 또 타이어 폭이 205mm냐 225mm냐는 연비에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대 사이에 거의 16인치 스펙이 구형 니로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지금 이 차보다 6, 7% 정도는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둘 다 리터당 30km대의 영역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18인치를 넣었다고 해서 연비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금 리터당 30이 넘는 이러한 숫자들을 어느 정도 좀 막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동 모터용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잔량이 많이 없어지면 한 4분의 1 그리고 또 많이 충전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때에는 4분의 3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 니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딱 저 절반 50%의 영역에서 한 마이너스 5% 플러스 5% 내에서 계속해서 조금 전기를 쓰다가 또 조금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수위를 거의 중앙 부분에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신구형의 니로를 동시에 자리해 봤습니다. 확실히 니로라는 이름, 이 배지만이 유지되어 있고요. 모든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형 니로는 둥글둥글한 이미지, 그리고 이번 2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선적이면서 반듯하고 그리고 또 더 강인한 한 급 더 위체급의 차량으로 보이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바니로에서 먼저 보여줬었던 그러한 형태의 V자 쉐입, 심장 박동수를 표현하는 이런 쉐입이 있고요. 원래 컨셉트 모델로 나왔던 하바니로는 이게 이 중앙 부분까지 DRL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네, 양산형 모델에서는 가운데 부분은 빠지고 양쪽에서만 포인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위쪽으로 다시 한번 양쪽의 헤드램프를 길게 연결하고 있는 약 반무광 형태의 크롬 라인이 하나 더해지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1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쪽의 이미지와 뒤쪽의 이미지가 잘 연결되는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앞쪽은 앞쪽 나름대로 굉장히 유선형의 형태를 강조했지만 뒤쪽은 갑자기 날카롭게 잘라낸 듯한 이러한 디자인 때문에 스타일링적인 면에서는 살짝 조화감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좀 낮게 자리하고 있는 이 해치백 같은 크로스오버의 느낌을 최대한 SUV처럼 보이기 위해서 휠 아치에도 이렇게 까만색 몰딩을 줘서 약간 좀 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신형으로 오게 되면 이제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은 직선 기조 위주로 그리고 또 강한 엣지 라인들을 캐릭터 라인으로 쓰면서 전체적인 형태의 어떤 양감 부분에서도 조화를 잘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니로의 정말 가장 큰 개성 포인트는 이 C필러를 투톤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차량은 같은 톤으로 들어가 있는, 네,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양입니다만은 최상위 트림에서 20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를 검정이나 그레이 계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아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로 패널을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톤으로 구매한 이후에도 이 파츠를 교체한다거나 해서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랩핑으로 원하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대형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니로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측면부와 후면부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 뒤에서 따라올 때 볼 때도 정말 멋지고요. 그리고 약간 처음에는 볼보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확실히 이제 니로가 스타일링적인 면에서 기아의 SUV 라인업 중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차로 한 번에 등극하는
그쵸. 바꿔 말하면 그동안의 니로는 기아 SUV 중에서 가장 못생긴 차량이었는데요. 가장 멋지고 예쁜 차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요 한 번의 터치로 다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기아에 따르면요, 트렁크 공간은 구형 대비 약 15리터가 더 넓어진 451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부피 차이보다는 형태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구형 대비 이 바닥의 높이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올라왔다고 해서 이 높이가 낮아진 거냐? 아니에요. 그 밑으로 별도의 수납 공간, 네, 뭔가 물건을 분리해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플로어의 바닥, 이 생각보다 깊게 아래쪽에 스토리지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위쪽의 플로어를 높게 놓기 때문에 시트를 접었을 때 거의 풀플랫, 완벽한 180도는 아닙니다만은 약간의 풀플랫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구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렁크에 턱이 좀 깊게 떨어져서 바닥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별도의 공간이 살짝 있기는 또 마땅히 뭔가 넣기 좀 애매한 정도의 크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피 숫자보다는 실제 오너들이 쓸 때의 활용도 면에서 훨씬 더 알찬 구성이 이번 신형 니로에서의 좋은 변화점이라고 하겠네요. 네, 이렇게 신형과 구형 니로를 비교해 가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번 2세대 니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보다 확실히 보기에도 예쁘고 내부도 깔끔해졌기 때문에 사실 꼭 연비적인 부분, 친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서 내가 정말 이 차 너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변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1세대의 그 엔진 소음에 약간 좀 거슬리는 노이즈는 여전히 2세대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요, 그 외에 정말 전기차처럼 회생제동 에너지를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보다 사용자를 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2세대 니로가 훨씬 더 큰 매력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